자, 안녕하세요. 저희 2022년 지방직 9급 세무직 수험 보신 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해커스에서 세법, 지방세법, 또 회계사 세무사, 세법을 담당하고 있는 이훈혁 세무사예요. 그래서 올해 예상보다는 지방세법이 좀 어렵게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좀 고득점을 맞기는 어려웠어요. 왜냐면 일단 100점 방지용으로 지역적인 세율 문제가 출제되었고, 지방세 특례제한법 그 많은 규정 중에 4가지 지문을 각각 구성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상 거의 이제 100점 방지용 문제였고, 나머지 지문에서도 확 쉬운 문제도 많았는데 꽤 이제 옳은 것은 굉장히 많았고, 또 특이하게도 1번이라는 보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수험생분들의 또 심리를 자극한 시험이지 않았나. 1번을 정답으로 찍는 그 심리가 잘 안 들잖아요. 유난히 1번이 많았어요. 그런 측면에서도 좀 고득점을 맞기는 쉽지 어려웠으나, 그래도 우리 기존에 이제 주제들 기출에 다뤘던 거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거 잘 풀면 그래도 85점에서 90점 정도까지는 충분히 맞을 수 있었고, 조금 이제 실수하신 분들도 75, 80 요 정도까지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 않은 시험이었나라고 평가가 들어요. 그래서 간단히 이제 총평을 하자면요. 지방세 특례제하면 한 문제가 출제되었고요. 우리 과점주주의 간주지식세, 뭐 계산 문제를 보기 어려운데 어쨌든 숙제가 좀 들어가서 이제 사실 계산을 살짝 넣고, 주제가 뭐 특수하게 나온 거는 거의 없었어요. 이게 이제 평년대로 지방세징 수법 2문제, 뭐 기본법 6문제, 지방세법에서 이제 여러 개 출제, 각 세목당 거의 한 문제씩 출제가 되었고, 그리고 지특법이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먼저 1번부터 간평을 하자면요. 우리 기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에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신고 기한이 되는 날에 장애로 인해서 인터넷이 정지됐어요. 그럼 전자 신고를 하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때 장애가 복구된 날, 당일날 바로 기한을 두면 그날 언제 복구될지도 모르는데 복구되자마자 신고를 어떻게 기다렸다 해요? 장애가 복구된 날에 신고의 다음 날이죠.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하고 있고, 또 신고가 가능한 날이니까 좀 더 문구를 주의하셨어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뭐 너무 쉬운 문제니까 뭐 볼 게 없네요. 넘어갈게요. 우리 물납재산 환급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건데, 이런 것도 바로 1번이 또 틀렸어요. 1 이렇게 나오기 쉽지 않잖아요. 우리 재산세에서는 물납이 허용돼요. 뭐 2천만 원 넘고 이런 요건들, 일부를 취소하는 어떤 이제 처분에 따라 환급을 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물납재산 환급해야 되고, 이 경우에는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죠. 근데 행정 용도로 이미 사용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세무서의 어떤 세무서 본사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다 쓰고 있는데 물납재산 환급하는 게 좀 곤란할 수 있기 때문에 몇몇 사유에 한해서 뭐 이미 사용 계획이 수립되거나 뭐 일부만 환급을 해야 돼가지고 물납으로 이게 일부 쪼개서 막 5층만 주고 막 이런 불가피한 경우에는 물납 재산이 아닌 금전으로 환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돼요. 그래서 1번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도 물납 재산으로 환급해야 된다. 이 워딩이 틀렸고, 우리 자본적 지출이 엘리베이터 같은 거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 좀 금액 단위가 크겠죠? 그거에 대해서 지출을 한 뒤 물납재산 환급할 때는 납세자의 부담으로 하시는 거고, 뭐 이자 적용하지 않고 과실에 대해서도 국가가 꿀꺽한다라고 했었어요. 주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맞는 지문이네요. 우리 이거 반드시 외워야 된다라고 해서 압류를 즉시 해지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었고, 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재량권으로 판단을 해는 경우가 있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풀어줘라 라고 했었는데, 압류 납부를 했대요. 세금 냈는데 다시 풀어줘야죠. 공매 중지 자체가, 중지되는 사유 자체가 판거에 뭐 실익이 없거나 공매 대금으로 다 이제 징수를 한 경우에요. 제3자 소유권의 주장에 일리가 있으면 제3자의 권익을 보호해주고자 반드시 풀어줘야 되고, 다른 재산을 제공하면서 저거 풀어주세요, 그 다른 재산이 적정한지, 내가 풀어주는 거와 상응한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세무서 지자체장의 판정하에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4번은 할 수 있다요. 그래서 하여야 하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정답이고요.
우리 4번에 재산세 과세 표준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재산세는 어떤 공정가액의 몇 퍼센트 정도를 이제 과세 표준을 삼고 있는데 토지나 주택을 제외한 건물의 경우에는 70%고 주택은 60%예요. 아무래도 뭐 가격이 부동산이 급증하기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세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했었고요. 선박 항공기 같은 것들을 이제 시장에서 잘 거래하지 않잖아요. 뭐 요트나 뭐 비행기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굳이 70, 60을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지방세에서 정한 시가 표준액 자체가 과세 표준돼요. 4번이 맞는 질문이고. 우리 불복,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해봤는데 우리 2차 납세의무자도 주된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내지 않고 부족액이 발생했을 때 보충적으로 납세의무가 있잖아요. 이 사람도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2차 납세의무자한테 부여한 납부고지도 이의신청 할 수 있고요. 우리 심사 청구를 이미 했는데 그 전에 해당되는 어떻게 보면 1심에 해당되는 이의신청으로 돌아가서 불법 제기할 수 없다라고 했었고 우리 과정의 청구에 대한 처분은 아직 세금이 부과되기 전 사안이기 때문에 너 말이 뭔가 채택된다 불채택된다 이런 정도고 그 이후에 고지서가 나오면 그 고지에 대해서 불복을 하는 거라고 했었어요. 과태료 이건 세금의 어떤 불복과 관련이 없는 형사와 관련된 벌금 성격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의신청이 아니다,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서 1번이고요. 또 1번이네. 우리 다음 부가 원칙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인데 우리 납세자 세무공무원 모두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 이행 등을 하셔야 되고 우리 부분조사 이렇게 세무조사를 할 때 누락 부분이 있으면 전체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시라고 했었고요. 우리 실질과세 원칙이에요. 우리 소수 재행거 실질 내용에 관계없이 명시 현식에 따라 적용하는 게 아니라 거대한 조세회피 방지, 공평과세 실현의 입법 취지 하에서는 실질에 따라 과세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재량권의 한계가 있다 뭐 이런 워딩도 배웠고 그래서 3번 너무 쉬웠어요. 여기까지는. 지역 자원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오르는 것인데 우리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한 지하수, 지역에 이제 지하수를 막 사용하니까 그에 대한 세금을 내세요. 이건데 그때 납세지가 채수공, 소재지 정도에서 판매 사업자 이런 거 배운 적 없고 틀렸고 우리 원자력 발전이 특정 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 열거되어 있어요. 맞는 표현이고 우리 불나면 소방분들이 얼른 뛰어가셔서 불을 꺼주시는 굉장한 이제 혜택을 얻기 때문에 그 혜택을 받는 자의 세금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시설분인데 당연히 주택도 불타면 얼른 뛰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주택분에 대한 분도 과세 대상에 포함한다고 지역자원세 시설세를 징수하는데 소액 부징수 규정이 있어요. 한 자당 2,000원 미만의 세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 체납처분의 설명으로 옳은 것만은 모두 골라보세요. 1번 당연히 질문할 때는 신분증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조사 몇 국 조사원 누구예요 이런 거 보여주시고요. 2번은 왜 틀렸냐면 니은은 우리 요 33조 2항이 확정전 보존 압류라고 해가지고 납기 전 징수 사유가 있으면서 조세 포탈 우려가 너무 심각해요. 그때는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을 한도 내에서 확정도 되기 전에 세금 압류를 걸어볼 수 있는데 이때 이 사람이 저 압류당한 걸로 세금 낼래요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 유가증권이나 현금성 있는 자산들을 충당할 수 있어요. 나중에 가산세 막 얹혀져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미리 그냥 세금을 내게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마음대로 충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신청한 경우에 하나예요. 그래서 니는 틀렸고 밤에 술집 같은 데들은 영업 시간이 밤이에요. 막 6시 이후에 막 오픈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가 진 후에 영업 중에 수장을 시작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우리 리을이 니은과 관련된 납기 전 징수 사유 플러스 조세 포탈 우려가 있을 때 확정 전에도 압류를 걸 수 있는 확정 전 보전 압류제도 정확한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길이 이렇게 맞는 2번이고요. 우리 부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뭐 즉시 취소 변경 뭐 너무 쉬운 말이고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 아니한 자 무신고했죠. 그럼 걸리기 전까지 결정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할 수 있고요. 우리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 당시 소유권에 분쟁이 있어요. 특히 상속에 관해서 우리 슬프지만 가족들끼리 막 맞짱 뜨고 싸우고 이러고 있어요. 그때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를 못하고 나중에 내 거로 소유권이 확정됐을 때 그 부분을 포함해서 이제 뒤늦게 신고했을 때는 가산세가 없다라고 했었고 우리 부정행위로 가서 신고한 경우에는 그 귀속 시기를 달리 신고했을 때 가산세가 있고 부정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
틀렸고 이거는 우리 국세에서도 이미 나온 지문이에요. 우리 10번 납부 의무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과세 표시되는 소득에 대해서 소법 원천징수하는 때 성립이 되고 참고로 1번, 4번 연결돼서 동시에 확정이 되고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허받을 때 납기 있는 달 1일 성립하고 우리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성립 시기는 납기가 있는 달이 1일이고 교통에너지환경세 우리 기름에 대해서 덧붙여서 내는 자동차세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예요. 그래서 우리 강의에서도 그 위에 크로스로 오다 구성하니까 꼭 헷갈리는 거 주의해서 보세요 했는데 정확히 이렇게 크로스로 나왔죠. 그래서 잘 맞추셨을 거라고 믿고 등록면허세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네요. 외국인 소유의 과세한 물건이 항공기 등 뭐 선박 항공기 등등등 연부 취득에 따른 또 등록에 포함된다. 맞는 지문이고 양식업급 취득 등기 의무가 없는 것들 이런 것들 등록면허세로 등록에 포함되는 항목이고요. 우리 법인이 자본금 증자거나 출자 전환 등기 등록도 등록면허세에 포함되는 등록이고 우리 면허 변경하는 분들도 납부 의무자에 해당돼요. 그래서 없다. 틀렸고 1번이 맞네요. 법인지방도세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 1번이 맞는 지문이에요. 내국법인의 각사의무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과 동일하다. 그래서 맞는 지문인데 사실 이것도 국세에서 법인세 배운 분들은 쉬운데 지방세만 배우면 좀 어려웠을 수 있어요. 법인세, 지방소득세 내용이 이만해. 엄청 많은데 사실 대부분 국세 규정을 준용해서 차이점 위주로 나오다가 지금은 국세 내용들을 좀 출제해서 좀 까다로웠어요. 이 외국법인 같은 경우에는 국내의 본점 등을 갖고 있지 않은 법인을 외국법인을 지칭하고 그 본점이 주된 소득활동 장소이기 때문에 소득활동 장소가 한국에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번 거, 외국에서 번 거 전부 우리나라 이제 세무서나 지자체에 내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본점만 외국에 두고 실질적 본점인 사업의 실질적 관리 정서를 한국에 몰래 꽂아놔. 그래서 세금이 없는 막 카이만 제도 이런 데다 본점 차려놓고 외국 법인이요 이렇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 관리 장소가 국내에 소재한 경우에는 내국 법인으로 분류를 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고 우리 연결납세 방식은 100% 지배하는 법인끼리 경제적 실체가 하나와 유사하니까 하나의 법인 단위로 계산할 수 있는 세금 제도고 이때 외국 법이랑 우리 법이랑 다른데 외국 법과 우리 법을 합쳐서 세금 시고하면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지겠죠. 내국 법인끼리만 연결 법인에 해당될 수 있어요. 외국 법인이 틀렸고 그래서 1번이 맞고 4번 둘 이상의 지자체에 있는 외국 법인은 종업원수 연면적 기준 하나에만 선택한 안분방법을 각각 신고해야 되지 않고 본점에서만 제출할 수 있는 편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각각 신고 납부 요 표현이 틀렸어요. 13번에 옳지 않은 것은 담배 소비세네요. 우리 외국에서 이제 담배를 사가지고 입국하는 분 수취인이 납부 의무자가 있고 와 이거 좀 지엽적이었어요. 이번에 휴대폰, 별선품, 탁선품 반입되는 담배 면세 제도가 개비수료에 있는데 일단 어려워요. 200개 이런 거 우리 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3번에 가보죠. 제조장 보세구역에서 소비되는 경우 원래 반출세인데 반출하지 않고 제조장 내에서 담배를 막 뻑뻑 펴. 그거 세금 부과 안 하면 형평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반출 의제 제조장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것으로 본다라고 과세를 했었고 우리 납세 담보 제공을 요구받는 소비판매업자가 이거 막 반출하고 담보 제공하면은 막 뒤늦게 입국이 늦어지기 때문에 미리 세금을 내고 반출할게요. 그럼 담보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이때 성립 시기가 꼬일 수 있으니까 예외적으로 신고하는 때 성립한다라고 했었죠. 1, 3, 4가 강조해서 배는 필수지문이야. 시험에서 나와. 2번이 틀렸겠구나. 요렇게 맞췄어야 되는 문제였어요. 사실 이게 옆관련이 아니라 관련이 200갭이고 옆관련은 50갭인가 그래요. 근데 이거 말고 담배가 2개예요? 6개에서 7개잖아요. 그거 어떻게 다 외우냐고 했었죠. 그래서 교수님이 다행히도 1, 3, 4의 필수지문을 냈기 때문에 2번을 찍었어야 되는데 사실 저것도 좀 굉장히 좀 지엽적이었다. 해설하면서 화가 너무 나더라고요. 이게 해설 달면서. 14번의 지방소비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소비세 과세 예상하는 부가세법을 준용해서 동일하고 있죠. 부가세법에 20 몇 점 몇 프로를 지방세법에 갖다 떼니까 그런 거고 우리 특별징수 의무자가 징수를 해주고요. 3번이 틀린 게 우리 불복에 관해서 얘에 따르는 건 맞는데 이 경우 지자체장은 처분 청구를 하는 게 아니라 특별징수 의무자를 처분 청구를 하고 있어요. 우리 세무서에 갖다 내고 세무서 거기서 부가세 이슈는 끝났고 거기에 몇 %만 지자체에 뿌려주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불복 같은 것도 지자체장한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세무서한테 해야 돼요. 그게 특별징수 의무자죠. 그리고 지방소비세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다 부가세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죠.
우리 15번 징수의 설명을 추가하는 것은 너무 쉽네요. 이건 정답을 바로 볼게요. 이거는 틀렸으면 절대 안 되죠. 3번에 징수의 기간 중에는 체납 처분을 할 수 없어요. 징수를 늦춰줬으니까. 그냥 유일하게 다른 기관이 털고 있어가지고 나도 한몫 주세요. 저 쟤한테 받을 거 있어요. 라는 교부 청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에 포함한다는 교부 청구도 할 수 없다처럼 나온 거잖아요. 정확한 표현은 교부 청구를 제외한다라고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너무 많이 한 거고 그냥 100번 한 거고 이거 좀 지엽적이었어요. 이거도 틀렸어도 괜찮아요. 합격하는 지장이 없어요. 옳은 것은 광어권 설정 변경 1번이 맞는 표현이고요. 적어도 우리 찍을 때 2번을 찍었으면 안 되는 게 이거는 배웠어. 멸시일로부터 2년 이내 수료 취득한 경우 연면적이 증가한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하고 참고로 요것도 무슨 이 운수업에 버스 같은 거 사는 거는 자동차세 면제가 아니라 취득세 면제가 되는 사안이고 장애인의 자동차 소유에 대한 게 면세되지 주행에 대해서는 과세를 해요. 이런 식으로 좀 굉장히 지엽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얘도 사실 틀리셔도 무방했다. 왜 지특법을 배우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요. 지특법만 제대로 진짜 배우려면은 거의 4시간짜리로 6번 정도 한 24시간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 흡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거는 과감히 틀려 쓰는 게 맞다. 잘 찍는 게 그냥 운영 2번 빼고 잘 찍는 거였고 레저세는 틀렸으면 안 되는 게 우리 도박에 대한 세금 너무 재밌게 배웠잖아요. 경륜장, 경전장, 납부무자에 해당되고 교부금 좀 지급해야 되고 우리 이거 전국 단위로 도박을 하는데 어떻게 세율을 각 지자체에서 조례해서 가감을 할 수 있어요. 그럼 특정 지역에서 도박을 하면 세금이 낮거나 높다는 건데 그래서 3번에 가감할 수 없고 발매금 총액이 과세 표시된다. 이건 무조건 맞췄을 때는 제일 쉬운 문제였고 지방교육세 옳은 것은 1번 괄호가 틀렸네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지방세 요게 포함이 아니라 괄호 문구를 제외한 금액에서 가감할 수 있고 우리 환급을 조례에 따라 환급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예에 따라 환급을 하는 거고 3번에 납부 지연 가산세는 있지만 신고와 관련된 가산세가 없다라고 그랬고 4번이 맞는 질문이죠. 지방교육세가 어쨌든 뭐에 덧붙여서 되는 부가세 성격이기 때문에 이 주문세의 일부가 교육세로 들어가는데 지문세 개인분을 징수할 때 같이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까다로웠어도 4번이 너무나도 정확하기 때문에 그래도 충분히 맞췄수라고 보고요. 우리 가점주조 간주시세 나왔네요. 이번이 설립시에 51% 가점주지만 설립시는 사실 과세가 제외되죠.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라고 했었고요. 추가취득 9%에 대한 간주시세를 내는 거고 양도에서 가점주가 안 됐지만 추가취득 30원에서 70원가 되었을 때는 종전 최고비율보다 증가한 부분에 해당되는 15%만 추가적으로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항목은 1번 주식의 비율 15% 증가분 이렇게 1번이라는 목이 많았기 때문에 좀 이제 어려웠을 수 있고요. 요거는 진짜 할 말이 없어요. 화가 너무 나요. 이런 것들을 왜 내시는 거죠 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합격해서 고속버스 그냥 법에서 정한 대로 고지서 보내면 되지. 이거를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일일이 지나가면서. 그리고 버스가 영업용 버스가 있고 비영업용 버스가 있고 고속버스가 있고 대형 전세버스가 있고 소형 일반버스가 있고 세금이 다 달라요. 이걸 외우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수험생이 과연 이거 마치 무슨 국사에서 1월에 발생한 거, 2월에 발생한 거, 3월에 발생한 거, 4월에 발생한 역사, 연도를 외우라는 건 똑같아요. 물론 큰 틀에서 막 갑신정변이 언제 일어나 이런 거는 중요하겠지만 1년 단위로 일어난 사건 어떻게 외워요? 화가 너무 나요. 이런 것들은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 틀리고 안 한 사람도 틀리는 변별력 제로의 문제죠. 이런 거는 안 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100점 방지용을 내더라도 다른 거에서 좀 어렵게 낼 수 있지. 단순 세율 암기를 한다?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저도 못 외워요 이거. 저도 봐볼게요 이거. 와 뭐지? 법조문 지금 찾아볼게요. 화가 너무 나더라고. 이거 해설을 달면서 이거를 내나? 이거를 과연 내는 게 과연 수험장으로 의미가 있을까? 어딨죠? 조문 한번 가볼게요. 와 조문 찾는 것도 어려워. 이게 또 시행령 조문이에요. 조세법령, 지방세법, 자동차세 어디 갔지? 재산세 자동차세 여기 있네. 자동차 소유에 대한 세율, 과세표준과 세율 여기 있네. 승용자동차도 외워야 돼? 그럼 그 밖에 승합자동차도 외워야 돼? 화물자동차 이걸 외운다고요? 특수자동차를 외운다고요? 와 심지어 이거는 시행령 조문이라 그랬죠. 그래서 표로 나와 있기는 한데
시행령이 아닌가? 아, 여기 있다. 아, 법조문이네. 죄송해요. 시행령 조문 아니네. 어, 와, 고속버스 세금이 10만 원이야. 대형 전세 버스가 7만 원이고 비영업용 대형 일반 버스가 11만 5천 원이고 비영업용 소형 일반 버스가 6만 5천 원인데 이거 세금 말고도 엄청 많아요. 자동차 세금이. 근데 이거를 한 대당 연세액이 큰 거부터 바르게 나열하겠으니까 혹시 이제 내년도 지방세 준비하는 분들도 이거 나왔다고 외우지 마세요. 95점 맞죠? 이거 외울 시간에 차라리 회계, 유형자산 공부 더 하시고 국어 한자 공부 더 하시고 뭐 영어 한 문제 더 풀어서 그걸로 합격하는 게 훨씬 빠르지. 이것만 외운다고 또 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왜 자동차 세금이 너무 많으니까 공부하지 마세요. 그냥 각심 뱉으세요. 이거는 진짜 욕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다가 나라 뭐 이렇게 센 순서대로 빠른데 혹시 내년도 대비하시는 분들 쫄지 마시고요. 이거 그냥 95점 맞고 다른 과목 5점 맞는 게 시험 전략이에요. 우리 내가 그냥 암기 너무 한 번만 외워져 막 천재야. 그런 분들은 외우시고 그 외 분들은 아예 공부하지 말고 제끼세요.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화가 너무 나는 문제예요. 교수님들 절대 이런 거 좀 내지 말아주세요. 변별력 다른 걸로 내어주세요. 우리 단순 세율 이런 거 수험생들 스트레스 받잖아요. 불안해서 또 어떤 분들 공부하는 분들 생긴단 말이에요. 안 하셔도 돼요. 우리 그래서 이 문제 너무 화가 났다. 담배 사실 엽 관련 200개비도 너무 지엽적인 포인트인데 우리가 그걸 담배 개비수로 면세를 외워야 되나 이런 의구심이 들지만 그래 그거는 좀 봐줘. 왜? 다른 보기를 배웠으니까. 근데 이거는 하나라도 세율을 모르면 틀리는 와 너무 이거는 좀 지나친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준비하는 분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만점은 95점이었다라는 시험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윤돈쌤한테 들어보니까 회계학도 좀 굉장히 어렵게 출제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지방직 시험에 올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좀 고득점이 안 나와도 우리 항상 상대평가로 들어가는 등수에 들어가는 거니까 일단 합격 발표까지 좀 기다려 보시고 난이도가 어려운 만큼 높은 점수로 이제 합격이 되진 않을 거라고 보여요. 국영사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일단 세회 기준으로는 둘 다 난이도가 어려웠다요. 국세보다도 어려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시험 보시면 고생 너무 많으셨고 또 합격하시는 분들 면접 준비 잘 하시고요.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학원 게시판 또는 학원에 문의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시험 보시면 일단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강평 여기서 마칠게요. 고생 많으셨어요.